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은 음간이죠. 그래서 을목은 음간이어서 까다롭고 예민합니다. 예민하다, 까다롭다, 키우기 힘들어요. 을목은 갑목의 가지라고 말하고, 만약에 을목이라는 일간의 사주에 갑이 없을 때는 그저 홀로 피어있는 꽃입니다. 홀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꽃이에요. 작물이거나 곡물입니다. 다시요. 을목은 음간이어서 까다롭고 예민하다. 그리고 을목은 갑목의 가지일 수 있고, 을목일간의 사주에 갑이 없으면 그것은 혼자서 꽃이 피는 꽃 또는 열매 맺는 그런 곡물이나 작물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없으면 갑목에서 벌어져 나온 가지가 아니고 이제 홀로 피어나는 꽃이나 작물이니까 더 힘들고 더 노력해야 하고 그런 것이죠. 을목은 이제 무조건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무조건 키운다라는 것은 을목은 항상 수생목해야 한다. 무조건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정성껏 양지바른 좋은 땅에서 물 주고 보살피고 정성껏 키워야 합니다. 그럼 갑보다 더 키우기가 힘들어요. 갑목보다 더 소중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갑목보다 키우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을목은 무조건 수생목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30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을목은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남는 게 없어요. 죽으면 뭐 예를 들어 을목 정화 이렇게 하면 나물 뜯어다가 풀 뜯어다가 이렇게 나물 뜯어다가 나물에 먹으면 끝인 거죠. 그래서 뭐 가을에 을목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냥 뭐 나무 덤불가지 모아다가 불 한번 떼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을목은 잘라서 그러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갑목은 이제 뭐 경금으로 벽갑을 하면 실력 있고 아주 기술이 높은 그런 정화가 경금을 재련했을 때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가 돼요. 그러면은 훌륭한 전문가가 됐으니 나가서 돈 벌면 되거든요. 굳이 수생목을 안 해도 되는데 을목은 벽갑이나 인화 이런 용어 쓰지 않거든요. 을목을 계속 키워서 끝까지 살려야 합니다. 을목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을목 정화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별로 부가가치 없는 일을 하니까 낮은 부가가치에 고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을목은 되게 예민하고 유약하다. 그러니까 예민하고 또 을목은 유약, 뭐 연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을목은 유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호하고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가 누구냐? 제일 좋은 보호자는 병화예요. 그래서 병화가 개수가 있어야 자기를 말리는 정화 또는 상처를 주는 뭐 금 이런 것들에게 상처 입지 않고 병화와 개수에 의해서 보호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을목은 정화나 금을 싫어하는 것이죠. 만약에 병화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갑목에 매달려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병화가 없는 경우는 갑목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을목의 보호자는 크게는 병화와 갑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는 뭐 병화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뭐 어떤 것이 있어도 갑목이 있으면 언제나 조직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근이 약할 때는 이제 뭐 남편 그늘에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병화 갑목이 이제 을목에게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의지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은 되게 중요한 것이 등락예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등락예갑을 좀 알아보고요. 예. 그럼 이제 갑목은 을목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을목이 갑목에게서는 을목에게 갑이란 이렇게 이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을목에게 갑목이란 의지처, 협조자이죠. 그래서 병화와는 또 다른 의미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처라고도 말하지만 협력관계다.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협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을목의 소속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개수가 있어야지 가치가 높아지고 병화가 있으면 이 갑을이 아주 빨리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으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을목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예쁘고 병화가 없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모든 뭐 사라주가 마찬가지지만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아주 예쁘고 애교도 많고 섹시하고 이런데요. 병화가 없으면 이제 예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음간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병화가 있어서 예뻐야 한다. 다시요. 기수가 있고 병화가 없으면 이제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 병화는 을목에게 있어서 뭐냐면 온난화를 입니다. 그러니까 온난하게 한다. 그래서 성장시켜서 이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잘 성장하고 그리고 병화가 있어야 꽃을 피워서 결실을 맺게 하죠. 그럼 병화는 을목을 보호하고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도록 결실을 남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상처를 주는 금을 화극금으로 해서 을목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을목에게 상처를 주는 게 금인데 금극목하잖아요. 근데 그 금으로부터 을목을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면 갑이 없는 을목은 뭐 작물이나 꽃이라고 했는데 경금이 있으면 이 을목은 작물이에요. 그리고 경금이 없으면 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있을 때도 이 작물의 부가가치는 전부 다 병화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요.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우리 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만인을 즐겁게 한다. 만인을 즐겁게 하는 꽃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을목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예체능, 그래서 예술계통,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산업 이런데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금이 상극하거나 금의 위협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잡초와 잡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부가가치 안 나가는 그런 곡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는 이제 을목을 말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죠. 그럼 이럴 때는 개수가 있어서 꼭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기수가 없으면 의지처 간목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갑이 인화해서 뛰어난 실력을 만들고 경금으로 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금이 없고 을목이 정화가 있다. 그럼 이러면은 단순 기술을 단순한 일을 하고 1년 정도 배우면 할 수 있는 뭐 네일, 뭐 미용 기술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요리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또 아주 실력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 세기가 강하잖아요. 불의 강도가 높으니까. 자, 여기서요. 을목이 정화가 있는데 경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끄죠. 그리고 을목을 구하면 이 사람들은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공부 잘하는 신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를 개수가 끄면 이 을목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을 계속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의 무기토. 을목의 무기토는 을목이 장소이죠. 을목이 자라는 장소이잖아요. 그럼 이럴 땐 너무 토가 과다하면 을목이 유약하니까 이 토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간목이 있어서 소토를 같이 해야 이 을목은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 없다. 그리고 을목의 사주에 무토가 과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약한 을목은 파헤쳐서 소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사주에 토가 과다하면 노동해야 된다. 몸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일한다. 그래서 정화의 세기에 따라서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토가 너무 과다하면 그냥 실제로 그냥 몸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산다라고 하겠습니다. 을목에게 경금은 열매입니다. 을목에게 경금은 열매. 그래서 경금은 을목이 결실을 돕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간목이 없으면 꽃이나 작물인 경우라고 했죠. 또 꽃이나 작물인 경우일 때는 이 경금은 서리가 되기도 합니다. 서리가 돼서 피해를 주죠. 그래서 병화로 이럴 때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화로 보호해야 가치 높은 곡물이 됩니다. 그런데 신금은 가지를 꺾어요. 가지 꺾다. 그래서 상처를 주죠. 가지를 꺾어서 을목에게 또 서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모습을 상처를 주고 뭐 결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역시 병화로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수가 있으면 병화를 견제해서 크게 공을 세우게 됩니다. 개수가 없으면 병화의 보호만 받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이따가도 할 텐데요. 을목이 신금이 있으면 내 가지를 꺾을 나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을목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긴장을 했을 때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으면 이 신금을 의식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나가요. 그러면 을목이 간목이 없어도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으면 이틀 또한 재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임수가 있으면, 을목이 임수가 있으면 부류하죠. 그래서 큰 물이기 때문에 유약한 을목을 떠다니게 만들어서 정착을 방해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목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임수가 있어서 부목이 되면 당연히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있으면 비록 고생은 해야죠. 고생은 하지만 성실하게 미래를 대비해 나간다라고 말하고요. 만약에 무토가 없으면 이제 부모기가 휩쓸려 다녀야 되니까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직업생활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전 정신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목처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개수 부목이고요. 개수가 있으면 을목에게 꼭 필요한 을목을 키우는 물은 개수입니다. 물론 자수도 되고요. 그래서 꼭 을목에게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근데 개수 때문에 만약에 응습하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안정이 없지만 경금이 있어서 또 맑고 청하게 해주면 잘 자라는 그런 을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을목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개수예요. 먹고 자라야 되니까요. 근데 을목은 간목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간목보다 을목이 훨씬 더 풀이 나뭇가지가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건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을목의 사주에 개수가 있으면 계속 공부해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수는 을목이라는 것을 생명체로 만드는 거죠. 튼튼한 몸을 가지게 하죠. 근데 개수는 을목의 생명인 그 체로서 갖추게 하지만 임수는 쓰지 못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수는 을목을 떠다니게 하고 임수가 있을 때는 간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을목이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들 공부하는 거 구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을목이 개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병화가 필요합니다. 자, 을목에게 제일 먼저 개수가 있어야 한다. 생명으로서 키운다.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야 합니다. 병화는 개수가 을목의 체를 만드는 요소라면 병화는 을목의 용입니다. 그래서 을목의 쓰임을 만드는 것이 병화입니다. 병화가 을목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능력을 만드는데 병화가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꽃을 피우게 해야 꽃을 피운 후에 쓰는 것이죠. 근데 병화가 있어야 꽃이 피고 병화가 없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4월로 가거나 여름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병화가 있어서 을목의 꽃을 피우게 하면 당연히 고부가가치의 능력을 만든다. 그래서 병화는 너무너무 을목에게 중요합니다. 병화가 있으면 개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병화가 없고 개수만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게 됩니다. 을목이 개수도 간목도 없으면 을목이 개수도 제 말이 잘못했네요. 개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헷갈렸습니다. 개수도 없고 병화도 없으면 간목으로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개수와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도 없고 병화도 없다. 그러면 의지처인 간목이 있어서 간목의 가지로 살아가면 돼요. 간목의 가지로 살아가면 항상 소속이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이런 거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의 의지처로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울게요. 여러분 다시요. 을목의 일간이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등락개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을목에게 간목이 있으면 등락개갑이다.
등락개갑 제가 한자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 어려워가지고요.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을목이 간목이 있으면 등락개갑인데 뭐 혹자는 간목의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간목의 가지를 간목의 뭐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등락개갑이라는 것은 을목이 간목에게 의지해서 간목에게 소속이 돼서 간목과 협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간목에게 을목이 사실은 복종해야 합니다. 양에게 음이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자란 멋진 나무를 보면 간목인 나무 몸통보다 가진 을목이 훨씬 가진 꽃이 을목이 훨씬 항상 더 높이 있고 더 멀리 보고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자기가 더 잘난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이 간목의 덕인 줄 모르고 자기가 간목보다 더 잘난 줄 알고 간목을 우습게 보고 간목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을목에게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간목이고 을목이 있다 하거나 내가 을목일가인데 간목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갑을의 관계이니까 상대를 항상 갑으로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항상 협조해야 하고 복종하다 이런 말이 좀 나쁘다면 서로 상대를 맞춰주고 조화를 이루어서 항상 협조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을이 이렇게 등락개갑을 이루어서 서로 협조하고 해야 하는 경우에 을목이 간목에게 협조하고 복종하고 순응해야 하는 거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등락개갑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등락개갑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을목이 감당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간목이 도와야 하니까 임수가 너무 지나치면 그러면 토가 없거나 토가 아주 조금이다 이러면은 을목이 부류하죠. 그래서 임수가 과다해서 을목이 부류할 때 등락개갑합니다. 누가? 간목이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임수 깊은 지식을 얻어서 간목, 을목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시요. 을목일간이 임수가 과다한데 토가 없거나 아주 부족할 때 을목이 부류합니다. 이럴 때는 간목이 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임수, 넓은 깊은 지식을 빨아들여서 을목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이 수생목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이런 경우는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면 오래 공부해야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등락개갑하는 두 번째 경우는 을목의 사주에 무토가 큰 산이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위아래로 천간과 지지로 통근을 하면 이 을목이 유약하잖아요. 유약하니까 수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산을 파헤칠 수 없죠. 이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다하고 을목이 간목이 없는 경우는 그냥 몸으로 일해야 합니다. 몸으로 일해야 하고 노동해야 하고 단순 기술을 하거나 이래서 고생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때 간목이 소토를 도와주면 간목이 있어서 소토해주면 간목과 같이 토를 소토하고 살죠. 이럴 때는 전부 다 협력으로 같이 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을목은 음간이니까 스스로 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을목은 자기 혼자 병정화를 목생화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 목생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을목이 목생화하는 거를 도와주죠. 근데 그냥 요즘의 사주를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등락개갑을 이루고 있는 을목은 큰 부자이거나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인물들은 좀 관찰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간목 밑에 있어야 되니까 2인자가 돼야 되는 거고 간목에 소속해야 하니까 내 존재감이 소속의 존재보다 작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이 최고가 되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 최고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병화, 개수가 있으면 을목이 잘 사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분필가루가. 그런데 병화 개수만 있으면 잘 살고 예, 편안하게 보호받고 잘 삽니다. 그런데 신금이 을목 옆에 있으면 무섭거든요. 신금이 자기를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그럼 이럴 때는 을목이 알아요. 신금이 자기가 언제 신금에게 잘릴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목 스스로 자생력을 키웁니다.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호랑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고 그리고 이 개수가 수생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수를 생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지식이나 지혜나 뭐 전략이나 아니면 상대에 관한 호랑이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로 호랑이를 대항하는 호랑이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예. 아니면은 이제 병화로 신금을 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금이 현관 차리고 병화가 상관이니까 우리 이걸 상관 합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신금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신금 개수는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호랑이를 피하는 방법이고요. 병신합을 하는 거는 병화가 상관이잖아요. 외부적인 대항력 아니면 임기응변, 네, 사회적인 대항력으로 이럴 때는 지식보다는 뭐 임기응변력, 말, 뭐 애교 이런 것들로 신금을 합파하는 거죠. 그래서 맞추거나 예쁜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신금을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을목은 병화 개수가 꼭 있어야 잘 살고 신금은 신금이 있으면 스스로 호랑이를 피하고 호랑이를 대항하는 자생력을 키우니까 이럴 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은 음간이고 유약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을목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을목을 아주 잘 통변하시게 될 거예요.